문법 13입니다. 문법 13에서는 이제 명사의 소유격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어 명사에는 6가지 격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어 형태로 오는 주격,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격,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하는 간접 목적어로서의 역격, 그 다음에 무엇을 또는 누구누구를 할 때 직접 목적어로서의 목적격 또는 대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할 때 전치격이라는 격이 있었고요. 특정한 전치사, 예를 들면은 영어로 in, 어디 안에를 뜻하는 w나 on, 영어로 하면 어디에 거리에 할 때 그 on을 뜻하는 전치사 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치사들이 위치를 나타낼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전치격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6가지 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소유격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무제이 뿌시키나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뿌시킨은 유명한 이제 러시아의 작가죠. 19세기 초반에 이제 활약하던 유명한 작가인데, 뿌시킨 박물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근데 러시아어에서는 무제이, 박물관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뿌시킨, N으로 끝나는 남자의 성입니다. 그 뒤에 R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R을 붙여서 뿌시키나가 되면서 뿌시킨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제이 뿌시키나 그러면은 뿌시킨의 박물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뿌시킨 박물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의 중심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면 중심부는 센트르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고요. 그 러시아의 수도는. 그러면 모스크바의 중심부, 중심가 할 때 센트르는 있고 그 센트르 뒤에 모스크바의 이제 소유격을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R로 끝나는 여성명사죠. 뿌시킨은 N으로 끝나는 남성명사였고요. 그래서 여성명사의 소유격은 R가 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소유격은 모스크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스크바의 중심가 할 때는 센트르 모스크브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심가 하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게로 끝나는 남성명사거든요. 그래서 뿌시킨처럼 뒤에 R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센트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의 중심가 그러면은 서울은 러시아어로는 시울 이렇게 하거든요. L로 끝나는 그 남성명사입니다. 그 뒤에 R을 붙여서 센트르 세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남성명사의 소유격은 그 남성명사 뒤에 R을 붙인다. 그 다음에 여성명사의 소유격은 R로 끝나는 여성명사가 R가 모음 의로 바뀐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뿌시킨 박물관, 무제이 뿌시키나, 뿌시킨에서 뿌시키나 하고 변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시내 중심, 센트르 모스크브이, 모스크바가 의라는 모음으로 바뀐 것이 소유격 형태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6가지 격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주격은 사전에 올라 있는 대로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역격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문법표를 참고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활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러시아어 소유격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문법 14입니다. 문법 14에서는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요령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수 복수 아시죠? 그러니까 책 한 권, 또 여러 권의 책 할 때는 영어로도 book하고 복수형은 books 하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어에서 복수형은 남성, 여성, 중성 3가지 성에 따라서 복수형 만드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인 경우에는
그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맨 뒤에 의를 붙인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가 기본이죠. 여성에서는 그 명사, 여성 명사의 복수형은 아가 모음 의로 바뀐다. 그다음에 중성은 창문, 아끄노 같은 경우에 오로 끝났죠. 기본적으로 그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인 경우에는 오가 아로 바뀐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뭐 거기서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의 복수형은 그 뒤에 모음 의를 붙인다.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기본형은 복수형에서 아가 모음 의로 바뀐다. 오로 끝나는 것이 중성 명사의 기본인데,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의 복수형은 오가 모음 아로 바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남성 먼저 보시죠. stall 있습니다.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책상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복수형이 의를 붙여서 stall의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강세 위치가 뒤로 간 것은 조금 그 까다로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러시아어 그 스트레스, 강세가 있는 음절은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그냥 외워두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몇 가지 규칙이 있긴 하지만 규칙보다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까란다시는 연필이거든요. 그것의 복수형은 까란다시 이렇게 맨 뒤에 이를 붙입니다. 의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왜 이가 왔느냐? 러시아어의 그 철자법 규칙에 의하면 자음 샤 뒤에는 의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 대신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모음인 이가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야키즈나크로 끝나는 사전이라는 단어 슬라바리 있죠. 그것의 복수형은 미야키즈나크로 끝났기 때문에 의가 아니고 이가 대신 와서 슬라바리 이렇게 됩니다. 박물관처럼 이크랏고에로 끝나는 무제이는 이크랏고에가 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박물관들을 하는 복수형은 무제이 이렇게 이크랏고에가 이로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남성은 자음 뒤에,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명사 뒤에 의가 온다. 또는 미야키즈나크나 이크랏고에 등등으로 끝나는 남성명사인 경우에는 의 대신 이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성입니다. 슈콜라, 학교라는 뜻이고요. 복수형은 아가 의로 변해서 슈콜의 하면은 학교들 이런 뜻이 됩니다. 쏨가는 가방이거든요. 손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쏨가입니다. 그것의 복수형은 쏨기 이렇게 가 뒤에 이가 왔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의가 와야 될 텐데 의 대신 이가 온 이유는 스펠링 가 뒤에 의가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어 스펠링 규칙에 의해서 의 대신 쏨기 하면서 이가 온 것입니다. 노트북, 공책 이런 뜻이죠. 찌트라지. 미야키즈나크로 끝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의 복수형은 이가 됩니다. 그래서 찌트라지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노트, 공책 이런 뜻이 됩니다. 중성명사의 예를 볼까요? 창문, 아끄노의 복수형은 오 자리에, 맨 끝에 있는 오 자리에 아가 대신 들어가서 오끄나, 강세가 물론 앞으로 옵니다. 오면서 오끄나 이렇게 됩니다. 연습 문제는 오프라슈니에니에 하면서 맨 끝이 이제 예로 끝났습니다. 예로 끝나는 중성명사인 경우에는 그 예 대신 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의 복수형은 오프라슈니에니야 하면서 예 대신 야가 왔습니다. 오 대신 아가 왔듯이 예 대신 야가 오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명사의 이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은 남성, 여성, 중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남성은 자음으로 끝나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 남성 명사의 복수형은 의를 붙인다. 책상, 스토리, 스탈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가 아가 의로 바뀌면서 복수형이 된다. 학교, 단수형은 슈콜라, 학교들 할 때는 슈콜의 하면서 아가 의로 바뀌었습니다.
중성은 오로 끝나야죠. 원래 형태는. 그래서 아끄노 창문이 복수형 될 때는 오가 아로 바뀌어서 오끄나 하면서 그런 형태로 복수형이 됩니다. 복수형 만드는 방법이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언어를 구사하려면 뭐 단수도 알고 복수도 알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복수형을 만드는 이 기본 형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또 복수 형태를 만드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